네, 안녕하세요. 최승훈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작품 컬렉을 할 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좋은 방법이 글을 써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얘기가 너무 좀 두서없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품의 컬렉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술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작품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나의 컬렉팅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컬렉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써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인생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작가님의 작품을 구입을 하면서 짧게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작품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간단한 글도 썼습니다. 저도 제가 작품을 살 때마다 글을 다 쓰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은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의 키워드가 조금 몇 개 생긴다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키워드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작가 노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글을 봤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해가지고 나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내 돈 주고 작품을 샀는데 내가 글까지 쓰면서 그렇게 귀찮은 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미술품을 컬렉을 하고 미술품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랑 되게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술품을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주식을 산다라든가 부동산을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돈을 벌려면은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는 게 나을 것이고, 내가 빨리 이렇게 환급을 하고 싶다, 환급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계나 명품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미술품을 사가지고 이걸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관상용으로 둬가지고 나한테 마음을 위로를 두든지, 그래서 미술품을 산다라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예술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뭔가 예술적인 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가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히 컬렉터 중에 또 예술가가 많아요. 저처럼. 저는 엄청난 컬렉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술에 대한 욕구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작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미술품을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수많은 작품 중에 내가 이 작품을 고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아주 예전에 추억이 생각이 났던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망이 좋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미술품의 가치라는 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주식이나 아니면 시계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한 3살 때 그린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 그림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1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수십억 원을 들고 오더라도 이 그림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은 내가 뭐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은 웃돈을 줘도 누가 가져갈까 말까 한 그림인데, 나 자신에게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치는 영원일지라도 나한테의 가치는 뭐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뭐 돈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시계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대방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일치해야지 그것이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그러한 것들만 기대를 하고 그림을 사셨던 분들 중에, 아, 내가 이거 1,000만 원 주고 샀던 그림인데 지금은 500만 원을 줘도 안 팔리네. 아, 진짜 이거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고, 나 이거 좀 누가 차라리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의 상대방들의 가치, 남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일치가 되고 그런 거라고 하면은 다른 돈 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거는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들이 생각을 하는 그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주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1,000억짜리 그림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1,000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2,000억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1조 원이 있든 아니면 1,000억 원이 있든, 저 1,000억 원의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약에 1조 원이 있는데 1조 원짜리 고흐 그림이 있으니까 사시라고 하면은 사실까요? 예, 뭐 그러지는 않겠죠. 뭐 누군가가 네가 1조 주고 사면은 내가 바로 2조 주고 살게, 뭐 이런 식으로 협약이 돼 있으면은 사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 좋을 거야.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면은 그냥 똑같이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거 주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거 내가 이딴 거 뭐하러 샀지? 그러니까 진짜 이런 컬렉터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선 제가 글을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에서 아니면은 나에게 이 작품의 가치가 어떠한지가, 물론 이제 가격이 사실 어느 정도 넘어갔었을 때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투자 가치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하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무슨 호재가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작품을 샀는데 이 작품이 좀 비싸져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작품이 나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너무나 좋은 작품이고 나의 안목으로는 이 작품이 되게 좋은 작품이고 나중에 성장을 할 작품 같은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의 안목이 이게 먹혀들었다고 해야 될지, 내 안목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이 괜찮은 건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정을 받으면은 역시 나의 재능이 인정을 받았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술의 3대 요소가 그러니까 작가랑 작품이 있고 갤러리와 디렉터가 있고 그리고 관객과 컬렉터가 있잖아요. 뭐 어느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컬렉터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 시장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작가의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작품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걸려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작품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작품의 가격이 뭐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의 자기만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술품에 컬렉을 하거나 샀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술품 컬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자동차 아니면 좋은 옷, 좋은 집 이런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술품,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미술품을 구입을 함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나의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어느 정도 또 돈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돈도 썼는데 글도 써야 돼 라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작품을 산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작품은 전 세계에 하나뿐이 내 거잖아요. 이게 뭐 비싼 것이든지 뭐 비싸지 않은 것이든지.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작가에게 보여주는 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만 보는 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 작품을 처음 봤었을 때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꼈던 것도 있지만 내가 작품을 컬렉을 할 때마다 글을 써보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도 몰랐었던 내가 이런 류의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작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어떤 거는 글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글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때 봤을 때는 이 작품에 이런 글이 써졌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네. 작품 하나 가지고 평생에 걸쳐 가지고 수십 개의 글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전시에서 작품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시 자체의 리뷰나 아니면은 평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글을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 제가 누구 어디 유명한 평론가분들에게 돈 주고 평론을 맡긴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뭐 제 작업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평론가가 있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좀 사례를 좀 해서라도 평론을 좀 맡겨드리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먼저 제안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평론을 맡기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작업을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써야지 저도 좋고 저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많은 거를 투자를 하고 했던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 대표님 그리고 제 작품을 컬렉해 주시는 컬렉터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는 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의뢰를 한 적도 있고 써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글들이 너무나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저는 뭐랄까 그게 진심을 담은 글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근데 사실은 제 작품을 컬렉하시거나 아니 사실 미술품을 컬렉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시면은 대부분 글을 처음에는 잘 못 써요 그런 거 하시지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도 전문가의 글도 전문가의 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뭔가 참신하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내가 꼭 작품을 컬렉을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를 보더라도 글은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모의 투자하는 거랑 내 돈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도 내 돈 주고 산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정말로 그 전과 후의 그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컬렉을 해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작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은 비싼 작품일수록 내가 거기다가 사용을 하는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이야기는 컬렉팅을 어떻게 보면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컬렉팅을 하는 의미는 다 다를 거예요. 뭐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뭐 작품을 보지도 않고 야 그거 1,000억짜리 그냥 사 나중에 필요한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뭐랄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란 무엇이고 뭔가의 의미가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작품을 컬렉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일이기도 하고 컬렉을 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냥 이것저것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냥 컬렉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가 딴 사람들이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쓰레기로 보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컬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작품에 대해서 글도 쓰고 나라는 사람은 왜 컬렉을 하고 나의 컬렉팅의 방향은 이렇구나, 또 사실은 내 컬렉팅의 방향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안목이 있고 저런 식의 컬렉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뭐랄까 또 슈퍼 컬렉터들도 라는 것도 있잖아요. 슈퍼 컬렉터라는 게 사실 단순히 돈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컬렉팅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아가면서 컬렉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한쪽이 치우쳐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돈만 바라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생각하지 않는 컬렉팅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돈을 생각을 하더라도 더 그러한 좀 경제적인 컬렉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컬렉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봤고요. 뭐 이게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부담이 되면서까지 쓰는 글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쓰기 싫지만 일기를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정도의 부담이라고 하면은 부담이 돼도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글을 내가 맨날 쓰면서 책을 읽는 거랑 또 글을 안 쓰고 책을 읽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실은 글을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컬렉을 할 때마다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컬렉터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갤러리에 거의 다 와가서 개인전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